자,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드디어 출시된 맥북 에어 신모델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M3가 생각보다 발전이 없어서 실망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에 M4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박싱과 같이 제가 현재 쓰는 M1 Max와 깡통 M4 에어를 한번 비교해보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가운데 뜯게 되면은 열었을 때 와, 박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 그레이스로 구매를 했고요. M4 칩에 메모리는 16 그리고 저장은 256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깡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들어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노트북 하나가 나오는데요. 오, 검은색이 멋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요 색깔 자체도 굉장히 반딱반딱한 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기는 30W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인 것 같고요. 충전기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명서나 뭐 따로 스티커를 주진 않나 보네요. 제가 16인치를 쓰다 보니까 13인치는 귀엽게 보이네요. 13인치의 기본 사양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은 GPU 8코어를 제공을 하고요. 512기가부터는 10코어 CPU에 10코어 GPU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인치와 15인치 두 개의 크기 옵션이 되어 있고요. 최대 18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과 두 대의 외장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됩니다. 이전에 M3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덮어야지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 개와 연결을 해서 노트북 화면까지 총 3개의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메가의 전면 카메라 센서가 들어갔고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과 데스크 뷰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어서요. 펜리스 디자인으로 무소음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상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전 세대인 M3와 M4의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PU의 성능인데요. M4는 M3보다 1.25배 빠른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픽 성능도 약 1.5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이 훨씬 빠르게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뉴럴 엔진으로 애플 인텔리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최적화되었고 에너지 효율도 동일한 작업에서 더 적은 전력 소모로 배터리 효율이 증가됐습니다. 개선된 메모리 아키텍처로 멀티태스킹의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열 관리가 좀 이전보다 좀 잘 돼서 좀 더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차이점이고, 제가 쓰는 메인 노트북과 지금 새로 구매한 M4와 시네벤치, 긱벤치,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까지 해서 시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긱벤치를 돌려봤었을 때는 GPU는 M1 Max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높았고요. 그 다음은 CPU 점수인데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둘 다 에어가 훨씬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려봤었을 때는 GPU는 아까도 테스트랑 똑같이 M1 Max가 점수가 좋았고요. M4가 CPU, 멀티코어, 싱글코어 둘 다 점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렌더링을 볼 건데요. 4K 60p로 찍은 영상도 미리 보기 했었을 때 버벅임 없이 플레이가 됐었고요. 프리미어를 켰었을 때도 미리 작업한 영상인데도 버벅임 없이 끊김 없이 화면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보기를 2분의 1에서 전체로 했었을 때는 조금씩 끊기는 현상이 있었고요. 렌더링을 돌려봤었을 때는 1분 30초 정도 되는 4K 60p 영상은 6분 정도 걸렸고요. M1 Max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영상을 렌더링 돌렸을 때는 한 3분 20초 정도 걸렸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코어나 지금 CPU 같은 경우에는 M1 Max보다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멀티코어 CPU 점수 같은 경우에는 M1 Max가 훨씬 좋았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속도에서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M4 같은 경우에는 1분 20초짜리 4K 60p를 뽑는데 한 5분 정도 걸렸고요. M1 Max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렌더링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점에서 참 놀라웠었던 게 M4 에어고 아예 깡통인데
4K 60p가 아주 자연스럽게 편집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편집이 가능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가격을 봤었을 때는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 정도에 되는 컴퓨터 중에서는 K60p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했었을 때는 코어 수가 2개가 더 높아지니까 그때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편집을 하셔야 된다, M4 에어 깡통도 저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니터도 2개도 연결이 되고 이것까지 총 3개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급을 체감하기에는 3D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프리뷰를 봤었을 때도 버벅임 없이 둘 다 잘 플레이가 되었었고, 편집을 할 때는 고사양의 고스펙의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50만 원에 충분히 편집도 가능한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 환경을 보게 되면은 16인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13인치이다 보니까 큰 편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모니터와 연결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맥북 에어 M4가 어떤 분들이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3인치 모델,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분들로 무게가 1.24kg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학생, 작가,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딱 좋을 것 같고요.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인 PC를 대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넓은 화면에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 무게가 1.5kg 정도로 약간 무겁지만 더 큰 화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작업용으로는 기본 모델로도 문서나 가벼운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편집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512기가 모델로 10코어 CPU, GPU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한 16기가에서 32기가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맥보다는 그래도 윈도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제한된 포트 수인데요. 2개의 C포트밖에 없는 거는 많이 아쉬운 포트 개수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매를 하면은 스토리지를 구매 후 따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M3를 구매하시는 걸 놓쳤다 하시면은 M4는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메리트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